자, 여러분 조세 분류 이어서 보고 있는데 384페이지에 양가로 3번 과세 표준 거기 보이시죠? 펴놓으시고, 자,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배운 거 어떤 거냐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이제 좀 이따 결론을 내드릴 건데, 일단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다시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요? 구도, 구하고 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 누구라고요?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 시군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 조세 사용 목적, 어디다 쓸지,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뭐로요? 목적세로 구분했습니다. 그랬죠?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주세는 다 뭐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주세는 보통세고,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목적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찌. 국세중 목적세, 교교는 어떤 거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 4가지 중에서, 지자로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세고요.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이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 납부할 납세무자가 자기가 이제 세금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조세가 있고,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어떻게? 일치해. 다 직접세예요. 근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부가세?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간접세. 그래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니까 중요하진 않고 그냥 말뜻만 아시면 되고, 간접세, 부가가치세 같은 거. 납세무자는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세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이죠. 부가가치세를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부가세 신고 얼마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독립세. 독자적으로 보고는 독립세지,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배우는 아까 독립한 세금의 본세, 독립한 세금의 부가세 받는 그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부가세 종류에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게 있었어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게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자,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였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얘네들만,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만 있지,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아까 배운 독립한 세금의 부가에서 받는 부가세 종류에 안 나왔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그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독립한 세금이 부가세 받는 부가세가 헷갈려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하셔야 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 양가로 3번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뭔지, 또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우리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요, 여기다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산출세액.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돼. 여러분 과표란 말 들어보셨죠? 과표. 예. 과세 표준 우리가 줄여서 흔히 과표라고 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금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또 면적 자 건수 한 건 두 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 어떻게 그러니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가세라는 것과 종가세와 그 다음에 종량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아이고, 종량세가 먼저 나와버렸네. 종가세와 종량세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우리가 이제 구별합니다. 조세를 구분하는데 종가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세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걸 뭐라고 해? 종량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별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가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지. 자, 취득세는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한 가격이요 1억 원이다? 그럼 취득한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해요. 등록면허세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그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요. 자,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종가세예요. 그래서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데 여기 보세요. 예,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예요. 종가세일 때는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백분율로. 몇 프로? 백분율로. 세율이 백분율로 표시되는데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과세 표준이 종가세일 때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될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다고 해가지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이 종가세일 때 세율은 정률세율이 정돼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됩니다. 세율이. 그 다음에 자, 종량세는 어떤 게 종량세냐면 등록면허세에서요.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는 종가세예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인데 일부가요.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런데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하거나 무슨 변경 등기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자, 변경 등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공시법이 다 자세히 배워요. 하여튼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자, 이런 거 할 때 등록세 일부는 종량세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곱해요. 여러분 세율은 꼭 몇 프로?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돼요. 이럴 때 자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돼요. 6,000원. 자,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수가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 과세 표준으로 표시되니까 종량세고요.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자, 종량세일 때는 과세 표준이 양으로 표시될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일정한 금액으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액세율. 그래서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정액세율이 적용되고요. 종가세일 때는 정률세율이 적용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종가세일 때는 정률세율. 자, 종량세일 때는 뭐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재 384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3번이요.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뭐라고 한다? 자, 말하는데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면 종량세고 가로 하나 돼 있죠? 과세 표준이 자 가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요? 종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의 주세가 종가세고요. 종량세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중 일부 윗줄이고 가로에 놓고 뭐라고 써놔요? 말소 변경 등기요.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가 요거 가로에 놓고 요걸 쓰면 되잖아요.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가 뭐라고요? 종량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돼 있는데 아직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이고 자 이런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한번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할 때 부과할 때 전력 1kW당 얼마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양의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종량세고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되기 때문에 정액세율이 정되는데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등록면허세 일부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가세가 뭐고 종량세가 뭔지 용어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세 분류를 쭉 소개해 드렸는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요. 왜 공부했느냐. 자, 세목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예요. 자, 이 주요 세목, 얘네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잖아요. 자,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중요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얘네들을 공부할 때,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를 분류를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도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분위기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잠깐 이제 어떤 수강생을 찝어서 이제 이렇게 약간 놀리듯이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특별히 지적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특히 그래요. 아무나 찍지 않고 딱 봐가지고요. 대충 한 시간 한번 보면서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수강생 있잖아요. 그런 수강생이나 왜 인사 안 하냐, 그리고 인사 받기만 하냐 이런 식으로 하지 딱 봤는데 말 한 번 잘못했다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농담하지 않습니다. 딱 봐가지고 인상 괜찮은 사람만 아셨죠? 그런 사람만 저희가 찍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딱 봐서 성격을 이렇게 파악해서 성격을 짐작해야지 그 어떤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 세목을 공부하면서 얘는 어떤 성격의 수행냐를 알아야죠. 먼저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럴 때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요. 특징을 얘기할 때 취득세든 등록면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특징이 있습니다. 밑반찬 스키다시 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강의하면서 실화인데요.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음식을. 제가 생긴 건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음식 같은 거 까탈스러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음식은 다 잘 먹습니다. 특별히 못 먹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잘 먹는데 다만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횟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좋은 횟집을 가면 먼저 본 요리 나오기 전에 회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스키다시가 쫙 나오잖아요. 밑반찬이 쫙 나오는데 저는 그 밑반찬 스키다시 같은 거 먹다 보면 있죠. 배가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양이 작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 본 메뉴 나왔을 때 못 먹어요. 잘 한두 점 먹고 그냥 제가 계산하고 나올 때는요 아까워요. 회도 별로 못 먹었죠. 거의 못 먹었죠. 탕 같은 거는 거의 손도 못 댔죠. 그리고서 계산하고 나올 때는 그냥 밑반찬 먹다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제가 돈 낼 때는 참치나 그 다음에 장어 이런 데 갑니다. 그래야지 그냥 바로 싸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 가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계산할 때는 그냥 뭐 따라가서 그냥 먹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낮에 이제 단체로 수강생들이 단체로 뭐 밥 먹으러 갔는데 회식하러. 그러면서 대표분이 몇 분이 저 교수실을 와가지고 저한테 뭘 좋아하세요? 오늘 점심 때 시간 되세요? 그러길래 뭐 된다고 그랬더니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전 다 괜찮아요. 막 그랬더니 한 수강생분이 회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한 수강생이 야, 너는 수업 시간에 못 들었어. 교수님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횟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나 진짜 횟집을 가요. 자, 가는데 어떤 데만 안 간다고요?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니까, 여러분. 아, 진짜 수업 시간에 보면은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점점 실력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 또 어떤 사람 꼭 오해해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횟집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자,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간다. 어떨 때만 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디 가실 때, 횟집 갈 때 나 또 빼고 가지 마시고. 자, 보세요. 5개 주의 제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나온 밑반찬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대답해 보세요. 5개 주의 제목은 여러분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아까 다 배웠어요. 5개 주의 제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합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해?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5개 주의 세목은 여러분 보세요.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애들 5개 주의 세목은 목적세예요, 보통세예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자, 국가나 지자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들이 있었는데 걔네들, 자,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로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 농, 지,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다 또 뭐습니다?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자,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얘네들은 독립한 얘네들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하고 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예, 농어촌 특별세가 또 목적세고, 부가세고, 또 지방세 중에서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가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제가 우리 교재 그 지방소득세 있는 건 지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족보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옛날 시험에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이며 목적세인 지방세이다. OX요. X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뭐라고요? 국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다음 중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소리를 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제가 공부할 때 진짜 헷갈리다 그러면 헷갈리는 내용들은 차라리 핸드폰 있잖아요. 좀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자, 핸드폰에 진짜 헷갈리는 내용들은 녹음 딱 해놓고요. 그거를 읽어요, 자기가. 요런 거 이렇게 읽고, 요걸 좀 주의해야 된다. 자,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요런 건데, 이렇게 구분되고, 요런 건 주의해야 돼. 암기는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그 내용을 갖다가 밥 먹으면서 한번 틀어보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점심 먹을 때 한번 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잠잘 때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날 되면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자, 여기 봅니다. 5개 주의 세목은 금방 한 거예요. 이쪽을, 시선을 이쪽으로 향합니다. 5개 주의 세목은 종양세예요, 종갓세예요? 얘네들 5개 주의 세목은 뭐라고요? 종갓세입니다. 얘네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갓세고, 세율은 정의 액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돼요? 정률세,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자, 종량세 적용되는 것은 등록면허세에서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종량세고, 등록면허세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가.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종갓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그래서 자, 결론이요.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뭘 공부했느냐? 이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그 다음에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갓세인 세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됐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시냐면 그 양가로 6번에 양가로 6번이 아니라 잠깐만 뒤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389페이지 02번 조세 체계가 있죠? 조세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고 조세,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고 국세는, 관세는 시험 관계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건데 직접세, 간접세 용어 설명드렸고 또 소비세, 유통세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목적세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세목들 한번 참고적으로 국세는 어떤 세금들이 있고 지방세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있죠.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요걸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공부한 내용 있죠. 이런 그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 요약이요. 핵심 요약. 그 요약 정리 다 돼 있고 관련한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OX로 이제 문제 이제 OX로 딱 수업 시작할 때 OX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인강수강생님들도 다운 받으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제가 풀어 보시고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요. 내가 이해했느냐 수업 시간에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도 몰라요. 내가 이해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막상 확인은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이해를 못했으면 틀리는 거고 이해를 했으면 맞추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특히 일주일 정도 지나면 까먹을 만할 때 그때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상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OX 이제 여러분들 매주 나가고요. 전주에 배운 내용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오늘 첫날이니까 첫날부터 뭘 나눠주고 문제 풀으라고 해서 틀렸어.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없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료가 나가서 이제 배운 것을 이제 복습하시면 돼요. 각 과목별로. 근데 이제 또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은 오늘은 뭐 조세 총론이 우리가 인문과정이라 압축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또 많은 내용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또 핵심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제 그 카페에 오시면 다음 카페에 오시면 여기서 거기에 학습 자료실에 오시면 핵심 요약 그다음에 관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포털 당음이 있잖아요. 요즘 네이버가 대세인데 몇 년 전에 못 모르고 그냥 제가 이거 카페 만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누가 밴드도 줘보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왜냐면요. 계속 뭐 이렇게 이거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밴드 같은 건 안 하고 이거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 포털 다음에다가요. 포털 다음에다가 그냥 제 이름만 치시면 돼요. 강성규 제 이름만. 네이버에서는 치시고 그 옆에 카페를 클릭해야 되는데 포털 다음 같으면은 강성규 세법 또는 교수를 딱 치시면요. 또는 교수를 치시면 바로 제 다음 카페가 나와요. 그럼 다음 카페 제 카페 나오면 카페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는 요 카페는 무슨 어떤 무슨 수익을 창출하거나 무슨 이익적인 어떤 뭔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요 카페는 순수하게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쉼터 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힘드실 때 잠깐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 홈피에다가 나 요즘 공부 안 돼 힘들어 막 그런 얘기 막 주저리 쓰면은 민폐잖아요. 그런데 여기 카페에 오셔가지고서는 공부하시면서 자기 본인 스스로 소소한 일상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글 남기시고 다른 분들하고 공부 안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런 거 가슴에 담아두고 여러분 공부 안 될 때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난 힘들다 뭐하다 뭐 요즘 그런 것들 카페에다가 글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소소한 소식들을 전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다른 분들 그걸 보시면 다른 분들 공부한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그 합격 후기 같은 것도 막 올라가 있고 쭉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이제 소식 전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다고 하는지 뭐 그런 것도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글도 남기시고 학습 자료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는데 자료실에 오시는데 쌓아놓지 마세요. 이렇게 11월, 12월 과정에는 그거에 맞는 핵심 요약이에요. 1, 2월 달은 거기에 맞는 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복습하기 위한 핵심 요약이에요. 자, 그리고서 공부하고 던져버리시면 나중에 이제 진짜로 이제 요약집 같은 제 핵심 요약, 그건 나중에 이제 전체 전범위에 대한 그걸 나중에 하나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따로 도서관에서 많이 거의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저는 수업 시간 전으로 와서 전주에 배운 거 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수업 듣고 끝나고서 핵심 요약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 세법 고득점의 길로 합격의 길로 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뭐 메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리고 인강 수강생분들은 거의 못 오겠지만 요거 인강 처음 듣는 분들은 내일 있죠. 내일 제가 그 카페 모임이 있는데 저는 뭐 카페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1년에 1월 달하고 1월 달에는 산행을 합니다. 좀 나지막한 둘레길 진짜 산을 가요. 이렇게 산에. 높은 산은 못 올라가고요. 낮은 그냥 둘레길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격 기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요맘때 이렇게 딱 한 번 또 모여요. 그래서 모이는데 정기 모임이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지금 제 다음 카페에 오시면 여기에 공지사항에 공지가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공지사항에 공지가 돼 있어요. 그 오시면은 서울 여기 난지동원 있죠, 하늘공원. 그래서 서울 강양역에서 만나가지고 가양대교를 건너요, 한강. 강바람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난지도 공원을 산책하고 메타세타길을 돌아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디프리를 하고요. 이렇게 할 건데 여기 그냥 스틱 등산복 입고 등산 배낭 메고 스틱 들고 오시면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애들 뛰어노는 가족공원인데 여기에 그냥 평상복으로 운동화만 신고 평상복으로 그냥 이렇게 멋내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평상복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시면 같이 그냥 평지 걷는 거잖아요. 걷고 여기서 뒤풀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걷는 거니까 별거 뭐 없어요. 1시간 반? 그 정도 이렇게 그냥 슬슬 걷는 거니까 얘기하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걷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일 여러분들 여기 노원 계신 여러분들은 오시면은 합격의 선배들 여기 노원 여기 출신 여기 합격의 선배들도 오시고 또 전국의 다른 사람들도 뭐 오셔요. 공부한 분들 올해 시험 보신 분 또 일미 실무하고 있는 선배들 오시는데 우리 어떤 교수님은 한 4,500명 모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해에는 3명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진짜로 그런 해 있었어요. 3명 가을에 관악산에서 모였는데 3명 왔더라고요. 나하고 2분 수강생이 오셨는데 그것도 여자였으면 그래도 분위기 괜찮았을 건데 남자 2명. 제가 5명 미만 모임일 때는 항상 1차, 2차, 3차에서 5명 미만 남으면 제가 항상 밥 사주고 술 사줍니다. 한 5명 대회 남짓하게 남으면. 그래서 모일 때. 그래서 제가 3명 모였으니까 원래는 이제 5명 넘으면 n분의 1로 하거든요. 그날은 보면 n분의 1로 하는 건데 그날은 제가 3명 모였으니까 제가 저 밥 사주고 술 사줬어요. 그랬는데 그 두 분이 저보고 교수님 노래방 가시죠? 그래서 무슨 남자끼리 노래방이었대. 가시면 도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내가 무슨 남자들 3명이서 그래서 안 간 적인데 어떤 때는 3명이 모이고 어떤 때는 한 40명 정도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조금 제가 좀 원래 싫어해가지고 제가 다 커버할 수 있을 인원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오셔요. 그래서 인강 수강생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학원에서 수강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오시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오시면은 이제 얼굴은 제가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은 잘 못 기억하더라도 여기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가양역 9호선 가양역에서 11시에 11시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저기 모이기도 하고요. 늦으신 분은 여기 보면 공지사항에 여기 당일 연락번호도 있어요. 전화번호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면서 누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학교의 선배들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되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놓치면 내년 1월 달이니까 요번에 오세요. 오시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시고 학습자료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업 신청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하면 준회원이고 그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해야 돼요. 등업 신청하는 게 있는데 정회원이 돼야지만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등업 신청할 때 그냥 뭐 노원에서 수업료는 누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수업료는 누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이 빠른 분들은 이게 다음 카페 앱이 있어요.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도 자료 다 볼 수 있고 글 남길 수 있고 글 볼 수 있어요. 빠른 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그냥 카페 앱에다가 회원가입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실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이용하시고 공부하시면서 힘든 것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기 수업 끝나면 바로 저는 인천으로 또 가가지고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나서 뭐 조언을 충분히 드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학습에 관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개인적인 세금 관련한 질문도 여기 하시면 되고요. 제 카페 자문 변호사가 친구가 있어가지고
법률적인 법률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학습에 관한 질문은 바로 제가 여기 있을 때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고 바로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뭐 그 조언을 못 드리는 어떤 인생 고민 같은 것도 저 여러 가지 뭐 학습에 관한 시험 준비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못 해드리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카페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말 그대로 학습자료실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힘들 때 그냥 제가 상담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 2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징수 방법을 제가 가산세와 가산금 징수 방법 요거 설명드려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거는 덩어리가 징수 방법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 뒤에서 이제 또 강론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신이 여러분이 온전하실 때 처음에 딱 다음 주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왔을 때 잘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활동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여러 가지 다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강의는 항상 저는 강의가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시작하기 전에 복습하고 자, 그 다음에 끝날 때 복습하고 계속 복습해 드립니다. 계속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교재 우리 389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자, 요 분류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건데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배웠네요. 어떤 거? 취득세. 그렇습니다. 또요. 읊어보세요. 또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자,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요 정도.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그죠?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나오면 항상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같이 이렇게 친구 따라다니는 애 있다고 내가 친구, 재산세 친구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구요? 재산세 친구 누구? 예?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 간의 균형발전 동료에서 부과하는 요거 목적세였었잖아요. 찌찌. 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얘가 재산세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니까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얘도 재산세 친구, 얘도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렇습니다. 종부세. 대표적으로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순환 우리가 기초인문과정 끝나고 1, 2월부터 이제 해서 계속 채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딱 요거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다시요.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사진 이따 찍고 내가 꼭 이렇게 막 어설픈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사진 찍으면 막 이상하잖아요. 막 눈 막 이렇게 할 때 좀 이따 찍고 잘 보세요.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애들 딱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도 부과되는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있고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되는데 양도 단계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차 이제 우리가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가면서 차차 나중에 정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것만 알면 되는데 자 여기 봅니다. 부동산 취득과요.
취득과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유통이다 그러면 유통 그러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유통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취득한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한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매도인의 매수인으로 양도한다 이렇게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동산에. 그래서 부동산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유통과세하는 조세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보유과세. 자,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유과세 어떤 거? 대표적인 보유과세, 보유세,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자 보유시에 부과되는 보유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과세, 보유과세 용어 설명도 드렸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389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시험에서는 가끔씩 나와요. 최근에 나왔던 게 다음 중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납부할 수 있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 중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아직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를 분류해 보면 크게 부동산 취득 시 과세되는 조세와 부동산을 보유하는 때 과세되는 조세 및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부과되는 조세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럴 때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요. 취득세 밑줄이요.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일단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등록면허세 밑줄이요.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재산세 밑줄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있는데 아직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자,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밑줄이요. 양도세 밑줄이요.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밑줄,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특정부동산분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교재는 아직 기입이 안 되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올 때는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388페이지 양가로 6번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오른쪽 388페이지 오른쪽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유통세. 권리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변경 등의 사실에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에 그랬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 같은 이런 취득과 자 보세요.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유통과세. 취득한다 오고 양도한다 가고 이런 걸 유통과세라고 하고 보유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보유과세고요. 어떤 재산 보유에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들 드렸습니다.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유통과세가 보고 막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하느냐? 나중에 이런 세목들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어떤 세금들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에서도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그 시험에도 대비하면서 또 세목들의 용어를 익히면서 또 특징을 또 공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383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조세 주요 조세 용어 정의요. 383페이지 주요 조세 용어의 정의 그래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작년에 세법 2차를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다시 기초 이름부터 제가 꼭 강의를 들으라고 꼭 권하거든요. 나중에 뭐 늦게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후달립니다. 또 막 2차 과목 같은 건 특히 이제 암기 과목이라 금방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휘발성도 강하고 또 범정 개정되고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공부하려면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초 이론부터 들으면 이제 작년에 자 우리가 28회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은 24를 공부했던 분들은 지금 기초 이론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무조건 외웠던 게 막 가슴에 와닿아.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느껴지면서 가슴에 와닿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와닿을 리가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첫 수업 딱 끝나는 데 있죠. 저보고요. 교수님 세법이 잘 들었는데요.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리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나중에 5, 6월 달 강의 듣고 나서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 정리 이제 해드립니다. 7, 8월 달 이게 정리 들어가는 거지. 그때 정리하는 거지. 지금은 저 정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용어 익히고 이런 내용이 이 세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세법이 막 그러는데.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요. 지금 어려운 거 강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거는 나중에 이제 5, 6월 달 돼야지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런 거지. 지금은 용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것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새로운 길을 가보세요. 처음 길 갈 때요. 내비게이션 키고 가도요. 뭐 1차선으로 가세요. 좌회전, 우회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처음 갈 때는. 그리고 내비게이션만 거의 보면서 막 길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면 뭐가 근처에 있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갔다 오면.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두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대충 이제 내비게이션 보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겠구나. 1차선 붙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대충 예측이 되면서 뒤에 건물 같은 것들이 살짝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알아서 몸이 가 글로 좌회전, 우회전 막 이렇게 알아서 몸이 가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 다 간판도 보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공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다고요? 낯설어서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생소한 지식에 대해서는 항상 뇌는요 경계하면서 저장을 깊이 안 시키고 경계하면서 이래요. 제가 법만 평생을 법하고 시험만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있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법적인 것은 있잖아요. 그냥 한 번 들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바로 다 이해가 되는데 기억도 또 좀 잘 되고요. 그런데 있죠. IT 관련한 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교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적어주고 알려줘요. 그러면 대충 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안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알겠네. 되는데 막상 딱 돌았잖아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혼자 해보려면 안 돼요. 자,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법을 멀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 극복하는 방법은 보고 또 보고 계속 순환이 거듭되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고요?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본인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요. 공부를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공부 하나 하면 안 돼요.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안 돼요. 자, 기본적인 공부 올려야 되는 양이 있고요. 암기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합격 못 해요. 그래서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또 가방끈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데 공중에서는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래서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또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일주일 들었더니 그냥 오늘까지 들었더니 그냥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한국말이긴 한데 안 되겠다.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분들 보면요. 진짜 베이스가 진짜 기본이 아주 바닥인 분들도 다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분들도 다 합격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다만 아무나 합격할 수 없고 그래서 자만하지도 말고 또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묵묵히 주어진 시간 동안 한두 달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지치지 말고 계속 가시면 이 시험은 반드시 합격을 내어주는 시험입니다. 자, 복습 오늘 배운 거 총 정리하고 복습하고 항상 제 강의는 수업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시작하고 또 수업 말미에 그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제가 인사하면 끝이에요. 아셨죠? 그냥 끝이 아니라 지금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제 박수 치고 맞을 건데 일단 자 복습부터 합니다. 오늘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어요.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들입니다. 양도시에 부과되는 뭐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자,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 부과되는 얘네들이요. 자,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출제 비중 또 말씀을 드렸고 첫 시간에 또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총론 조세의에서는 다른 건 다 교양이고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에서는 납부 이행 방법.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되느냐? 이행 방법에서 금전 납부 원칙이고 뭐가 원칙이고 또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물납과 그 다음에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어떤 것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지방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재산세 친구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물납은 재산세만.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요.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에서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지방세에선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되고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어떤 거? 재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됩니까?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돼야 안 돼?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가 물납이 안 되지 분할 납부는 된다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자, 그대 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법인세 등도 뭐는 허용된다?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주요 세목들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그럴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지방세 과세 주체 다시요.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 누구라고요? 구도. 시자 나오면 안 되는데 시자 나오면 안 되는 등록면허세. 자, 시자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그냥 무조건 11개 지방세 그곳에서는 무조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그럼 무조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그럼 무조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하여튼 자, 등록면허세 구도고, 재산세 누구라고요? 시군구.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자로는 아직 모르지만 어떤 애만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 시군세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 도세입니다. 특광도. 자, 그다음에 우리 조세 분류 그렇게 봤고요. 저에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은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입니다. 자,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는 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납세무자와 돈 내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거.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직접세.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은요. 자, 얘네들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다. 세금 거둬도 어디다 쓸지 정해져 있지 않고 국가나 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어디다 쓸지 딱 사용 목적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국세 목적세 3가지 어떻게 였어요? 교교, 농. 찌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국세 목적세 3가지라고 했으니까 교교, 농.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어떤 거? 지입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 2가지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 교교농 찌찌 목적세.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요, 여러분들. 자,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 정도고. 자, 종량세 정도되는 것은 어떤 게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만 알려드렸어요, 오늘. 어떤 거?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 이런 애들은 건당 얼마? 6,000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종량세고,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돼요? 비율로 적용돼요? 일정한 금액으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량세일 때 세율은 뭐라고요? 정액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5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뭐라고요? 종가세인 그런 세금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설명해 드렸고. 자, 그러면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조세의 분류 이런 것들을 봤고, 조세의 의의, 조세의 분류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빠지면은, 다음 주에 수업을 빠지면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강론 넘어갔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징수 방법, 가산세와 상금,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 봅니다.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거고,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고개를 듭니다. 잠깐 멘트를 날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씀드렸다시피 수고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법 공부하다가 힘들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요, 다 저와 함께 1년 동안 공부하시면 즐겁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때로는 힘겨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법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실천해서요. 그 다음에 하여튼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자, 이 무거운 추운 이 겨울 묵묵히 견뎌내고, 우리가 자, 봄을 보내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다시 우리가 가을 시험, 내년 시험까지 지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보겠노라 다짐하는 위해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